안녕하세요. 집현전 중급반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박동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논문은 Simba Self-Supervised Manifold Based Data Augmentation for Improving Out-of-Domain Robustness고요. 저는 이제 평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제너레이티브 모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분야 논문을 읽고 있다가 이번 EMNLP에 억셉된 논문이라서 제가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이 논문을 이제 발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논문의 저자들은 총 3분이 있어요. 이제 뭐 퍼스트 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처음 보는 저자인데 이분의 이제 구글 스칼라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아니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좀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페어시 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자 같은 분은 이제 웬만하면 다 알 것 같지만 이제 조경영 교수님인데 조경영 교수님 뭐 NLP에 워낙 한국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자분은 이제 이분도 제가 처음 봐가지고 또 스칼라에서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제 헬스케어를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 논문에서는 이제 좀 보기 드문 세 분의 조합이라서 되게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자와 세 번째 저자의 좀 더 이제 어떤 논문이 있나 봐봤는데 이 신바라는 논문이 나왔을 때 그 정도 시기에 이제 또 다른 논문이 두 분이 같이 쓰신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Improving Dialog Breakdown Detection with Semi-Supervised Learning이라는 페이퍼였는데 그 페이퍼는 이제 다이얼로그 브레이크다운 디텍션 챌린지에서 본인들이 이제 뭐 수상을 했거나 이제 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그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챌린지가 정확히 어떤 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그거에 대한 이제 페이퍼를 쓰다가 그 페이퍼 안에서 이제 신바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제 사용한 메소드를 다시 이제 새로운 페이퍼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EMLP 2020에 롱페이퍼로 억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주소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드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이제 제가 직접 돌려보지는 않아서 정확히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논문을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논문에 이제 제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이 논문에서는 그런 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친절하게 설명이 별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레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걸 생성한 레이블과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떤 분들은 이것도 이제 뭐 비지도 학습 기반의 하나다라고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아예 따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따로 나눠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사람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가지고 정확하게 보기에 어떤 게 맞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된 레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피처를 이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이제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그 원래 이미지에서 여러 군데로 잘라놓고 그리고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뭐 어느 위치에 있냐 그런 걸 맞추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스크 같은 경우는 기존 이미지를 이제 로테이션을 해놓고 그 로테이션 된 이미지를 이제 모델에 주고 이 이미지가 뭐 기존 이미지에서 몇 도가 로테이션 되었냐 그걸 맞추도록 이제 푸는 문제예요. 사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만 있으면 되고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냐에 따라서 레이블을 이제 주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도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사용됐던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었고요.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NLP에서는 이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트에서 사용되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태스크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이제 랜덤으로 토큰을 하나 고르고 그 토큰을 마스킹 토큰으로 바꾼 다음에 모델을 통해서 그 마스킹 토큰이 원래 어떤 토큰인지 맞추도록 하는 태스크라서 이게 따로 뭐 레이블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만으로도 이런 모델을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존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갈 건데요. 뭐 방금 전처럼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먼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조금 이제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펄티베이션을 하여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도록 하는 이제 방법이고요.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학습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이제 모델이 이제 과적합되거나 과적합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성능을 이제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되게 예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요즘에는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쉽게 그냥 로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이미지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플립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게 컨티뉴어스한 밸류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밸류를 조금만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이제 이 자료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기억자가 있는데 이걸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회전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픽셀 값을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쉽게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본 지오메트릭 베이스드 외에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뭐 컬러 베이스나 아니면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NLP에서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처럼 이걸 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접 텍스트를 이제 회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색깔을 변경하거나 노이즈를 주는 것으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가 모델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져야지 이게 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회전이나 색깔에 대한 그런 피처를 이제 저희가 텍스트에 그걸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이제 좀 더 이제 나열을 해보자면 가장 큰 이유는 아마 텍스트는 좀 디스크리트하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지의 경우는 모델에 입력이 될 때 이제 컨티뉴어스한 밸류로 입력되기 때문에 특정 위치의 값을 예를 들어서 이제 0.0001만큼 작은 변화를 주게 되면은
그만큼 그 특정 위치의 색을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반면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대부분 임베딩을 통해서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뿌려지고, 그리고 그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뿌려진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모듈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뿌려진 단어들은 전체 임베딩 스페이스를 이제 완벽하게 커버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제 이 단어들은 이제 디스크리트하다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지의 경우 작은 변화를 주면은 이제 작은 왜곡이 생기게 되고, 하지만 이런 왜곡들은 저희 눈에는 이제 큰 차이로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가 주변 단어들과 완벽하게 연관이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센텐스에서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NLP 분야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이제 적용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보다 조금 더 연구가 덜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가 조금 덜 되어 왔어도 지금까지 몇몇 연구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제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워드넷 기반으로 동의어를 뽑아내서 그 동의어로 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조금 움직이는 거는 그걸 정확히 이제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니까 그게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 가장 가까운 단어, 네이버후드 월드를 찾아서 이제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의 뭐 여기서 보면은 헬로우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이제 중국어로 한번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단어를 다시 영어로 변환을 하는 백 트랜슬레이션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이나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페이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이 페이퍼에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보시면은, 인트로덕션에서 먼저 이제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 즉 이제 트레이닝 셋이 테스트 셋을 이제 전부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할 때, 아니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경되는 과정으로 인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따라서 이제 저희들의 목적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학습을 하냐? 바로 이제 원씬 이그젬플에 대해서 이제 로버스트니스하게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키포인트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저자들은 데이터가 이제 로우 디멘셔널 매니폴드에 올라가 있다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는 이제 원래 데이터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다양한 퍼터베이션 방법론들, 즉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세팅이나 아니면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세팅에서 그동안 성능 향상이나 일반화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는 회전이나 간단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가능하지만 NLP에서는 이제 의미를 보존하면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법론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심바라는 Self Supervised Manifold Based Data Augmentation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심바는 이제 휴리스틱하게 특성화하기 어려운 도메인에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바는 디노이즈 오토인코더로부터 이제 모티브를 따왔는데요. 디노이즈 오토인코더처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컬옵션 펑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디노이즈 오토인코더에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리컨스트럭션 펑션을 통해서 원래 데이터처럼 만드는
하지만 이제 100% 이제 정확하게 원래 데이터처럼 만들지는 못하니까 그 근처에 있도록 근처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rruption 펑션을 통해서 example에 대해서 perturbation을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off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reconstruction 펑션을 통해서 이제 off된 이제 노이즈가 낀 example을 다시 이제 원래 매니폴드 상으로 프로젝션 하는 것을 이제 back이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은 이제 이 심바라는 메소드 자체가 모든 슈퍼바이즈드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 있고 태스크 스페시픽한 날리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한되었던 이제 PLM이나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식들과는 다르게 클래스 또는 이제 데이터셋 스페시픽하게 파인 튜닝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문의 이제 백그라운드와 이제 related wor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연구들은 이제 일반화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이러한 방식들은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또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세팅에서 이제 효과적인 방법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로컬 퍼터베이션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를 유도한다고 가정을 하면서 사용이 되었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방법들 중에는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휴리스틱 기반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백트랜슬레이션이나 컨시스턴시 트레이닝, 워드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PLM을 이용하여서 데이터를 이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컨텍스추얼 랭귀지 모델을 파인튜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VRM과 이제 매니폴드 어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VRM 같은 경우는 VRM을 먼저 이야기하려면은 임피리컬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임피리컬 리스크를 이야기하려면은 expected 리스크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 일반적인 방식은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ERM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expected 리스크는 뭐냐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홀 데이터 셋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샘플링된 데이터 셋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그 태스크를 전부 다 반영하는 데이터 셋을 저희는 얻을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얻을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만 가져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가져온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식이 이제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이고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어떤 태스크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식을 이제 expected risk minimizatio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시널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은 뭐냐고 하면은 이제 empirical 데이터의 주변부 분포를 이제 모델링하고 이 모델링된 비시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VRM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기존 데이터에 로컬 퍼터베이션을 주는 방식으로 비시니티 분포를 모델링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로컬 퍼터베이션 방식으로 사용하고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VR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주변부, 즉 비시니티를 정의하는 방법들은 좀 다양한데 이제 휴리스틱으로 대부분 다 정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이제 스케일링을 하거나 컬러를 변경하거나 또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나 로테이션을 하는 방식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냥 ERM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과 주황색이 서로 다른 레이블이라고 생각하고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주어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ERM 같은 경우는 그냥 주어진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데 여기 좀 옆에 믹스업이라 써진 게 이제 VR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란색들이 조금씩 이제 주변부로 퍼져나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이 이제 VR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기존 페이퍼에서 나온 해석과는 좀 제가 다르게 해석을 했으니까 혹시 기존 이제 믹스업 페이퍼를 보시고 이걸 들어서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매니폴드 어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매니폴드 어썸션은 이제 고차원인 실제 데이터셋이 더 낮은 저차원 매니폴드에 가깝게 이제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트레이닝 이그젬플의 주변부를 데이터 매니폴드에 있는 주변 부분인 이제 매니폴드 네이버후드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매니폴드 어썸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생성해서 이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두 개의 이그젬플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식 또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여서 학습을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이제 뭐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볼추얼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또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식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모델들을 좀 더 로버스트니스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밑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기존 이미지에다가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하고 그 노이즈가 포함된 이미지를 인코더에 집어넣어서 인코더에서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내고 그 레이턴트 벡터를 디코더에 집어넣어서 처음 오리지널 이미지를 복원을 하도록 하는 모델을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소개하는 이유가 MLM 방식이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와 가장 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샘플링해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를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스크 랭귀지 모델은 이제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트나 이제 뭐 다른 여러 모델들, 로보타나 뭐 다른 모델들에서 이제 쓰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일정 퍼센트의 토큰을 랜덤하게 컬옵션, 즉 이제 마스킹을 하고 그리고 원래 토큰을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학습하는 것을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 또는 마스크 MLM 오브젝티브, MLM 태스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러한 그 MLM을 이용해서 방금 말한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태스크를 이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심바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이 저자들은 이제 입력 데이터들이 저차원 데이터 매니폴드 M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제 Q라는 컬옵션 펑션을 통해서 X가 들어가면 이제 X 프라임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는 이제 매니폴드 M 상에서 이제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R이라는 리컨스트럭션 펑션을 통해서 이제 X 프라임이 들어오면은 X 햇을 만드는데 그 X 햇 같은 경우는 매니폴드 M 상에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된 데이터들의 레이블은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 사용됐던 데이터의 레이블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티처 모델을 통해서 소프트 레이블을 부여하는 방식. 세 번째는 이제 티처 모델을 통해서 하드 레이블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커럽션 펑션인 Q는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컨스트럭션 펑션인 R 같은 경우는 pre-trained BERT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BERT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오른쪽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풀어서 이야기했던 거를 좀 더 알고리즘 형식으로 적용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테스트를 하면서, 즉 MLM 테스트를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바 알고리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옮겨 적어 놓았고요. 이제 심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최근에 나온 PLM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기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는 달리 이제 파인 튜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이제 리컨스트럭션 펑션 R과 커럽션 펑션 Q 그리고 이제 데이터 셋만 존재한다면은 이러한 심바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에 앞서서 데이터셋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Sentiment Analysis 데이터셋과 Natural Language Inference Set 그리고 이제 Machine Translation Set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Sentiment Analysis Set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리뷰 데이터셋과 무비 데이터셋 그리고 옐프 리뷰 데이터셋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NLI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잘 아시다시피 MNLI나 ANML 데이터셋 두 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단 데이터셋 이름만 간단하게 적어 놓아 보았습니다. 이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통계량 같은 경우도 다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세한 통계량 같은 경우는 이제 어펜딕스에서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험 셋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는 모델이 필요가 한데 이 모델은 이제 그 테스트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entiment Analysis Data Set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LSTM과 CNN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왜 이제 LSTM과 CNN을 사용하냐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모델들이 대부분 이제 LSTM과 CNN 계열이라서 이걸 이제 그 성능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두 모델을 사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NLI나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PLM 모델 베이스나 아니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베이스에서는 이 두 개의 영역은 체크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최신 모델인 이제 로버타나 아니면 이제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실험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심바에 대한 세팅인데요. 이제 커럽션 펑션 Q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선 다 MLM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커럽션 퍼센티지 같은 경우는 태스크마다 데이터셋마다 이제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컨스트럭션 펑션인 R 같은 경우는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나 이제 NLI에서는 로보타 베이스를 사용을 하고요.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절먼 볼트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example마다 5개를 이제 생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unrestricted sampling을 한다고 합니다. 이 unrestricted sampling 같은 경우는 뒤에서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ranslation 실험에 대해서는 빔 사이즈를 5개를 사용해서 빔 사이즈 5를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전체 이제 뭐 태스크별 아니면 이제 데이터셋별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그 어펜딕스에서 테이블 8번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베이스라인 세팅인데요. 이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나 이제 NLI 태스크 같은 경우는 3가지 이제 방법론들을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지 데이터 어거멘테이션인데요. 흔히 이제 EDA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EDA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4가지 정도의 그 EDA 안에 4가지 정도의 이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동의어로 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랜덤으로 단어를 없앤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디셔널 볼트 컨텍스츄얼 어그멘테이션인데 이 방법은 되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심바 메소드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베이스라인 같아요. 이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버트에다가 마스크들을 씌우고 이제 심바처럼 단순히 마스킹을 이제 예측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건데 이 컨디셔널 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블 정보를 따로 이제 버트 내에서 인베딩으로 주게 되고요. 그리고 C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인 튜닝도 하는 게 이제 좀 심바와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DA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백트랜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원래 기존 데이터와 백트랜슬레이션이 된 데이터를 이제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3가지 방법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워드 드랍 아웃이 있고 두 번째는 리워드 어그멘티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스위치 아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몰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제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일단 이제 실험에서는 LSTM과 CNN에 대해서는 즉 이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나 아니면 이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 태스크에서는 이제 10개의 랜덤 시드로 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타를 사용하는 NLI 태스크에서는 5개의 랜덤 시드로 평균을 그리고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인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는 태스크에서는 3개의 랜덤 시드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도메인 세팅과 아웃 오브 도메인 세팅이 있는데 각 도메인에서 이제 인도메인 세팅으로 학습을 하고 평가에는 이제 인도메인과 아웃 오브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평가한 걸 평균을 냈다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그냥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는 심바가 베이스라인과 이제 다른 모든 어그멘테이션 메소드보다는 좋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도메인 세팅에서도 이제 RNN의 무비 데이터, 인도메인 세팅 빼고는 전부 다 성능이 좋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이제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는 RNN 모델은 이제 평균 1.2%가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CNN에 대해서는 0.7%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메인 세팅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0.8%, 0.4%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 이제 OOD에 대해서 다른 방법론들은 OOD에 대해서 이제 성능이 조금 오르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많아서 OOD 세팅에서는 되게 이 심바 메소드가 좋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LI 태스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심바가 베이스라인보다 좋거나 아니면 이제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베이스라인이 좀 스트롱하거나 이제 어려운 태스크여도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론들은 좀 성능이 비교적 적게 오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심바는 성능이 되게 많이 오른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인도메인 세팅이나 아웃 오브 도메인 세팅에서도 이제 많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인도메인 세팅에서 이제 OPUS라는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성능이 줄어드는 물론 다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세팅들도 다 줄어들지만 그에 비해 좀 더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바 메소드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메인을 고정을 시켜놓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존 리뷰 데이터셋 안에 존재하는 이제 베이비 도메인이라는 것을 가져다 썼고요. 이 도메인의 특징으로는 이제 비교적 작은 데이터셋 그리고 이제 아웃 오브 도메인이 이제 3개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CNN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컬옵션 퍼센트를 이제 45%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리스트릭트 샘플링을 사용을 하고 레이블링 하는 방식도 이제 소프트 레이블링을 사용하고 각 데이터마다 5개씩 제너레이션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트레이닝 셋 사이즈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작은 데이터 셋일수록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덜 커버하게 되므로 심바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은 이제 데이터 매니폴드를 조금밖에 탐색하지 못해서 덜 효과적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서브 샘플링을 해서 서브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서브 데이터셋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는 데이터셋이 24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셋이 100개 이하일 때도 보시면은 성능이 이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데이터셋이 많아지더라도 이처럼 이렇게 성능 향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인도메인 세팅에서는 아니고요. 아웃 오브 도메인 세팅에서라서 인도메인 세팅에서는 이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모델 캐파시티에 따른 이제 성능 차이인데요. 심바는 이제 데이터 매니폴드를 근사화하는 함수에 좀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매니폴드를 근사화하는 함수가 좀 더 이제 큰 모델일 경우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함수를 이제 디스틸 로보타와 로보타 베이스와 로보타 라지로 세 개를 나눠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디스틸 로보타가 이제 성능이 제일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나 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디스틸 로보타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수가 82밀리언으로 알고 있고 로보타 베이스는 이제 125밀리언 그리고 라지 같은 경우는 355밀리언인데 이게 디스틸에서 베이스로 넘어갈 때는 한 40밀리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성능은 0.05 정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베이스에서 라지 갈 때는 거의 3배 정도로 뛰는데 성능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약간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corruption amount에 대한 걸 테스트를 하는데요. 경험적으로는 이제 인풋 노이즈에 민감한 태스크 같은 경우는 좀 더 corruption을 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규어 5에서는 일단 50% 미만일 때 성능 향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45%일 때가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어큐러시 상승 폭이 하락은 하지만 그래도 베이스 라인보다는 이제 성능 향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NLI에서는 노이즈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라인보다는 좀 더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샘플 제너레이션 메소드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unlisted 샘플링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샘플링을 할 때 탑 K 샘플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탑 K 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이 될 수 있는 후보군에서 탑 K만 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하겠다. 그런 샘플링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K를 그냥 무한대, 즉 이제 전체를 다 보는 그런 이제 방법을 unrestrict 샘플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K가 높아질수록 매니폴드를 다양하게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unrestricted 샘플링 같은 경우 이제 아무 제약 없이 매니폴드를 이제 익스플로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이 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얼만큼 했냐에 따른 차이인데요. 일단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 어마운트만큼 생성한 걸 이제 5벌씩 만들고 그것을 이제 서로 다른 시드에서 10개의 모델을 학습해서 총 50개 모델 전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할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에 대한 분산도 많이 감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이블 제너레이션 방법에 대한 분석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제 생성된 데이터의 레이블을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을 하기 위해 사용된 기존 데이터의 레이블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티처 모델, 즉 이제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셋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를 그 학습된 데이터에 통과를 시켜서 원하드 레이블을 얻는 방식인 하드 레이블링 방식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드 레이블링 방식이지만 방식이랑 비슷하지만은 원하드 레이블을 얻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제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소프트 레이블링 방식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소프트 레이블에 학습할 때는 이제 학습할 때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슈퍼바이즈드 모델은 이제 CNN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능이 좋지 않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사용하면은 당연히 이제 레이블링이 잘 되지 않으므로 초기에는 이제 성능이 별로 좋지 않다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모델, 즉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하드나 소프트 레이블에 대한 성능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스레시홀드를 넘기게 되면은 기존 데이터의 레이블을 이제 보존하여 사용하는 방법보다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주는 방식이 좀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하드 레이블링보다는 좀 더 소프트 레이블링을 하는 방식이 뭔가 이제 디스틸레이션 측면과도 약간 맞닿아 있어서 좀 더 성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클루전인데요. 컨클루전은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다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딱히 뭐 할 이야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컬옵션 펑션과 리컨스트럭션 펑션을 정의해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 방식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걸 이제 심바라는 메소드를 제안을 했다는 것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문의 아쉬운 점은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정할 때 좀 더 최신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런 방법론들에서 대는 이제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 중 하나인 이제 시버트 같은 경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1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최근에는 이제 GPT-2나 바트를 이용한 논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GPT-2나 이제 바트를 이용한 모델들도 똑같이 이제 시버트를 인용을 해서 비교를 하였고 그보다 이제 성능이 더 좋은 모델이라서 오히려 이런 모델들과도 같이 비교를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